상당한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식용 가축을 대규모로 사육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집약적인 방식이 사용되지 않는 전통적인 축산에도 거세, 어미와 새끼의 격리, 가축 무리의 해체, 낙인 찍기, 도축장으로의 수송,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고 식용으로 사육된다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는 인간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문제는요, 자유의지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자유의지를 준 것은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 지능, 이것 때문에 준 것인데, 한스 요나스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왜 책임이 직접적인 주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면서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의 범위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동물을 생각할 때 조금 제가 좀 갈등하고 있어요.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주의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특히 이 책임의 원칙을 읽고 나서 더더욱 참 용케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이 이제까지 윤리 이론의 중심부에 있지 않았는가, 이 제목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 자연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을 읽고서야 왜 나는 인간 중심의 사고만 가지고 이 생태계를 바라봤을까? 정말 자연이나 이러한 생태계 관점도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서야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잠재적인 생명체들의 판단, 선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한스 요나스는 묻고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은 말할 수 없어요. 또 선택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을 대신해서 야,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사라져야지 마땅해 라고 말해도 될까? 네, 그런 질문을 바꾸도록 할게요. 저분이 그런다면 미래에 그런 인간의 시 같은 거를 남겨놔서 인간은 다음 그 자연하고 같이 생존을 할 것 같아요. 어디 가나.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가상적인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간, 동물, 생태, 식물이 모두 좀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편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말 그대로 자멸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식이 되어져야 할 사람들은 주로 제도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과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못 가는 거는 이어져야, 이게 개선이 돼서 이어져야 되는 그 소망 때문에 또 여기는 못 가겠고, 그런 마음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로 서식지를 제 우연히 보고서 이거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 왔습니다. 그래서 그 80 나이에 운전과 그 토론 교육에 입문한 것을 노년의 기쁨이라 생각하고, 더욱 쾌적한 공간에서 젊은 엄마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크나큰 소득이자 즐거움이라 할 것입니다. 네. 조금 늦게 들어가다 보면 밤에 쓰레기를 놓아놓은 데 있잖아요. 산더미 같이 놓아놨잖아요. 근데 뭐 그전에는 그걸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서 강의를 듣고 보서는 저거 좀 어떻게 처리되는가, 저게 저 많은 것이 여기서 그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뭐 얼마나 많겠느냐. 그리고 저것을 좀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회화라는 것이 참 좋구나. 가족 공동체 중에서 가장의 구실을 또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공격을 방어를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 우리가 탈자본을 할 수는 없지만 탈자본이 정말 불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은. 저는 그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뭔가 이상주의자 몽상가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혁신과 변혁은 늘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의문으로부터 실험으로부터. 참세계로 가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가 섬유를 먹더라고. 풀이 없이 이 쓰레기를 뒤덮인 토양에서 쓰레기. 그걸 보는데 내가 옷을 사는 게 전혀 기쁘지가 않아. 새 옷을 사도 예뻐도 예전에 내가 저 옷을 좋아했는데 항상 쓰레기가 있고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여기를 웬만큼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또 쓰레기가 있네요. 다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새는 코로나라서 이렇게 마스크도 이 안에 밥을 싸온 것 같은데 밥이 그대로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버려야 되는데 왜 여기다 버렸을까?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쉬는 곳에서 하고 중간에 오면서 조금 주웠는데 벌써 10리터짜리가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근에 3,000원, 키로에 7,000원. 7,000원어치 주세요. 저기요 사장님, 저 비닐을 주지 마세요. 어떻게 갖고 여기다가 주세요. 비닐로 하나라도 안 쓰려고. 맞아. 이렇게 같이 고양이 수명이 나오니까 병나게 나와가지고 그 뼈가 녹는 병. 맞아. 저렇게 딴 데가 막 잠긴다니까. 여기 안 네, 가둬놓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계적인 작동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데카르트의 저런 이론이 지금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동물을 하나의 물질이고 물질은 기계적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어저께 그 세계 고양이의 날이었어요. 아세요? 세계 고양이 날이 있었는데 그 매년 8월 8일에 국제 동물복지기금이 고양이 인식 개선하고 학대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물 아쿠아리움에 가두고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이기심, 트로피심 억지로 교배시킨 그것에 대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나 이제부터 애완동물 안 쓸 거야. 나 그거 진짜 몰랐어. 나도 몰랐어. 애완동물이라고 이제는 그래. 하고 아마 저거 만든 게 잘못된 거야 이제. 반려동물. 왕고. 그래 거기에 내가 스스로 그거를 해석해보면 그 소중한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장난감. 그렇지. 처음에 그 고양이 이야기 때문에 엄청 놀랐어요. 원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저도 그 사진을 딱 봤을 때 귀여워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연이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놀랐고 어디 어른들의 생각끼리만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가 와서 좋은 경험이 됐었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어른들의 이 의견도 듣고 저의 의견도 이제 펼치니까 이제 가치관이 맞는 게 맞더라고요. 춘추시대의 그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노자는 도법 자연, 자연의 존재 형식을 따라서 자연처럼 살자. 근데
이때 자연은 자연 사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물은 거의 도에 가깝다. 이런 말을 노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존재 형식이라는 것은 가시적이지 않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연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법칙을 눈으로 본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가시화돼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노자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노자의 철학. 강의 중에 우리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채우는데 배의 욕구가 있고 눈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의 욕구는 이제 유한적인 거, 내가 먹으면 끝나는 건데 눈의 욕구는 무한이어가지고 그 욕망을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러고 있었다라는 사실 몰랐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와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그런 욕망을 쫓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게 잠잠해진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쫓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내가 저기 정리가 되면서 잠잠해지고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이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어떤 그 이제 노후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딱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이 이제 20대가 당연히 많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오히려 저보다 뜨겁게 반응하시면서 투사 같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또 낯을 많이 가려서 대화를 직접 나누지 못했지만 쉬는 시간에 어르신들 이제 대화 나누는 거 들으면서 사실 많이 배웠거든요. 또 기존에 이렇게 따로 있던 이를테면 노자와 미니멀 라이프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이 같이 또 그어져서 관계가 맺어지고 이런 식으로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약간 재구성되는 듯한 그리고 좀 더 발전된 듯한 느낌을 한번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종로 부유는 좀 더 부유 이 환경에 대한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뭐 모임을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텃밭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시작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 덧붙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동물 복리에 대한 동등한 배려를 통해 사육되다가 도축된 동물의 고기는 오직 부자만이 사 먹을 수 있는 진귀한 음식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이건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우리의 일상적 식사를 윤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할 때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고통 없는 동물 사육이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푸주간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사육기간 동안 배려의 대상으로 대접받지 못한 동물들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을 먹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라고 물어서는 안 되고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동물들을 불필요하게 도축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고통을 야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